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뵐게요. 네. 잘들 계셨어요? 네. 네.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을 할 거라 네. 다이어트를 좀 결심을 하고 있는데 네네. 가슴도 같이 작아질까 봐. 살을 많이 빼면 가슴 사이즈도 조금 줄기는 해요. 보형물의 크기, 유방 조직, 그리고 가슴 주위에 있는 피하 지방층이 다 토탈해서 합쳐진 크기가 현재 가슴의 크기인데,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피하 지방층을 좀 줄이는 거거든요. 가슴 주위에 있는 피하 지방층이 얇아지고 그러다 보면 가슴 크기가 좀 작아질 수가 있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줄이다 보면 가슴 보형물이 약간 비쳐 보인달까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심하게는 안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약에 하셔야지 됐는데 그러면 그런 현상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보형물 주변으로 지방 이식을 통해서 인공적인 느낌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임신할 수도 있고 그러면 살이 찌잖아요. 살이 이렇게 찌면은 네. 혹시 가슴이 처지나요? 단순히 살이 쪄서 가슴이 처지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2, 3kg, 5, 6kg 이 정도 쪄가지고선 가슴이 처질 정도로 가슴에 이게 많이 늘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예를 들면 임신했을 때는 가슴이 찌는 게 아니라 유방 조직부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간 좀 늘어질 수는 있어요. 모유 수유를 너무 길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탄력이 급격히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유방 확대 수술한 경우에는 임신 중에도 너무 부풀지는 않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평균보다는 많이 맞아요. 넣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네네. 풍만한 가슴을 원한다. 제가 체격도 있고 하니까. 그럼 제 가슴은 잘 된 건가요? 너무 잘 됐죠. 전반적인 쉐입의 라인 자체가 상당히 서구적인 느낌, 체형이었기 때문에 크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오바스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좀 작게 넣어달라고 했었으면 수술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좀 많이 아쉬울 수 있다라고 느꼈을 것 같은데, 다행히 본인이 원하는 것도 상당히 좀 큰 사이즈여서 전반적인 라인과 그리고 볼륨감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도 좀 많이 꿀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말랐잖아요. 날씬하신 네, 편이시죠? 그래서 저도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체형별로 조금 이렇게 컨셉을 어떻게 둬야지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겨울철에 꽁꽁 싸매고 옷 입었을 때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친구는 그냥 체격이 좀 다소곳하고 귀여워 했는데,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저 친구 생각이랑 꽤 다른데 하고선 사람들이 꽤 깜짝 놀랄 만한, 흔히 말해서 반전의 매력이라고 하죠. 그런 컨셉에 딱 어울리는 결과물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상적인 몸매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약간 다이어트를 하고 해야 하나 했는데 그게 맞는 건지. 다이어트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빼고 얼마나 빠르게 할 거냐에 따라 달라요. 속도를 너무 빨리 다이어트를 하시게 되면 줄어드는 양의 피부가 못 쫓아갑니다. 피부가 처지게 되기 쉬워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두와의 밸런스거든요. 유두가 이쁜 위치에 가 있어야지 돼요. 지나치게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에는 유두의 위치가 아래로 처져 내려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확대 수술뿐만이 아니라 확대 거상술을 같이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륜 주위에 흉이 남을 수가 있어요. 적당량을 적당한 기간에 걸쳐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라고 하면 뭐 수술 시기를 다이어트 전에 하건 후에 하건 그건 큰 문제는 안 되고, 10몇 킬로그램씩 해야지 되고 빨리 하셔야지 된다 라는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먼저 하시고, 그에 따른 가슴의 변화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술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게 좀 좋습니다. 평균보다 좀 많이 넣어보니까 살짝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이 큰 살들은 어떤 해결?
급격한 볼륨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튼살이 생기는 거고, 아주 큰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피부가 좀 연약하신 분들은 튼살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튼살이 발생하면 그거는 완벽하게 되돌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지 되는데, 보습 크림 뭐 이런 거 잘 발라주시고요. 습기를 잘 유지를 하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보형물을 10년에 한 번 뭐 교체해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모든 보형물 회사들이 장기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8, 90년 정도 되면 파열의 가능성이 거의 한 7, 8% 이상 정도,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월이 지나면 교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달력에다가 체크하고 10년마다 꼭 해야지 되는 건 아니고, 대신 그만큼 매년 병원에 오셔서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환자분은 매년 보도록 할 거예요. 수술 전에 상담할 때도 제가 질문 없어요 계속 이렇게 상담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환자의 입장이어도 수술 전에 궁금한 거 없이 수술실에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고요. 수술하고 났더니 그전에는 또 몰랐던 거, 상상하지 못했던 거, 겪어보지 못했던 거에 따른 궁금증들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좀 얘기 나누는 시간이어서 경과를 지나가면서도 조금 편안하게 지나가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너무 만족해요.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자존감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다들 당당해지시고 즐거워지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